그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그 뭐야 행렬에 있었던 건데 행렬에 있었던 거고 니네 교육 과정에서는 없었다고 하기도 뭐하고 있었다고 하기도 뭐하고 단원으로 분리돼서 나온 거야. 1차 변환이라는 게 뭐냐면 1차 변환 말고도 원래 행렬이라고 하는 게 공간이동의 연산자라고 얘기했었죠. 연산자라고 했어.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뭐 1, 2, 3, 마이너스 1 이런 애들 예를 들어 2, 4 이렇게 있으면 계산하면 10, 그지? 2 이렇게 가잖아. 요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요걸 한 점이라고 보고 요걸 나중에 점이라고 보면 x 2,4가 그지? y의 10,2로 옮겨간 거지. 공간 이동을 했어요. 그럼 요 사이에 끼어든 게 요걸 f라고 하면 f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걸 공간 이동을 시켜준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연산자에 의해서만 이동을 한 거고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1, 2, 3, 마이너스 1에 2, 4가 있는데 요 뒤에 또 더해줘. 3, 1 이런 거. 그럼 요거 어떻게 돼? 14하면 3이 되거든. 그치? 그러면 요걸 x, 요걸 y라고 하는데 이건 연산자가 맞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상수항이 더 더해진 거지. 그럼 요거는 연산자에 의해서만 이동됐다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연산자 플러스 다른 외부 요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지? 외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요건 1차 변환이라고 하죠. 요것만 1차 변환이라고 해요. 어떤 행렬, 어떤 공간이동을 나타내는 행렬의 고부로만 나타나는 변환을 1차 변환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1차 변환. 얘는 이제 외부 요인이 있는 거니까. 이것까지는 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죠. 공간이동의 단일 행렬에 의한 변환을 1차 변환이다. 그럼 요거의 특징은 상수항이 없더라. 오케이? 상수항이 있으면 안 돼요. 알겠지? 그런 걸 1차 변환이라고 해요. 오케이? 1차 변환, 뭐, 성질은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또 유심히 보면, 요게 마치 입력값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요걸 입력하면, 요런 출력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함수하고 똑같이 생겨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냐면, 행렬의 곱은 특히 1차 변환 같은 경우는 이건 함수하고 똑같아. 함수하고 똑같다고 봐도 돼요. 거기서 나오는 성질들이 몇 개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지 않냐? 합성함수에서 G 동그라미 F에 역함수 붙이면 순서가 바뀌지. 그죠? 행렬도 마찬가지, 행렬의 곱도 마찬가지지. 순서가 바뀌지. 이게 함수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그죠? 함수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여기 X가 있고, B가 있고, A가 있고, Y가 있으면 곱해지는 순서는 X에서 이게 X를 Y로 가는 변환이잖아. 곱해지는 순서가 B 먼저 곱해지고 A가 나중에 곱해지죠. 그럼 거꾸로 올 때는 Y가 X로 올 때는 여기서는 B 먼저 곱해지고 그 다음에 A가 곱해졌잖아. 그럼 거꾸로 올 때는 A를 먼저 풀어주고 B를 나중에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X는 어떻게 돼? A 역행렬 여기 곱해져. B 역행렬, A 역행렬, Y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죠. 그죠? Y가 F의 GX였으면, 그죠? 요거는 X가 Y로 가는 거예요. X가 Y로 갈 때 누구 먼저? G 먼저 하고 F가 나중에 오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아니야, 그지? 요거를 식으로 쓴 게
가까운 쪽에 먼저 쓰는 거니까 A, B 이렇게 쓰는 거죠. 식으로 쓰면 여기 먼저고 나중이라고 표시한 거야 그냥. 어? 이것도 마찬가지지. 얘 먼저, 얘 나중이지. 식으로 쓴 게 요게 G가 먼저, F가 나중 이렇게 붙는 거죠. 이쪽에 입력값을 넣는 거니까. 그럼 거꾸로 올 때는 마찬가지. 이렇게 가서 이게 G 갔다가 F 가는 거니까 거꾸로 올 때는 F. 거꾸로 한 걸 먼저, G 거꾸로 한 걸 나중에. X의 F, 점수의 G, 점수의 Y 이렇게. 그지? 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행렬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지? 이게 합성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지. 그죠? 요거 말고 그냥 밑에 나와 있는 뭐 성질 같은 거 그냥 보면 x1 플러스 x2 요거 무슨 뜻이야? 요거 함수로 볼 필요도 없고 이 행렬이 곱해져 있다 이거지? 이렇게 f를 나타내는 행렬이 f다라고 가정하면 f가 곱해져 있으니까 fx1 더하기 fx2니까 뭐 이거 fx1 더하기 fx2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f에 kx 이렇게 써 있는 것도 f 곱하기 kx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실수배는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게 k의 fx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행렬이기 때문에 행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변환 같은 경우를 내가 꼭 점을 합쳐서 해야 되냐, 따로따로 변환해서 더해도 된다, 이 얘기야. 그지? 두 점을 합쳐서 변환하느냐라는 말이고요, 이거. 그지? 두 점을 합한 다음에 변환을 한다라는 말이고, 이거는 변환을 하고서 변환 1, 변환 2 해놓고서 합쳐도 된다, 이 얘기지? 그죠? 그 얘기고, 이것도 마찬가지. K배 해서 변환하냐, K배 후 변환이냐, 변환 후 K배냐, 같은 얘기다, 이 얘기지, 그지? 여기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변환을 할 때 행렬을 먼저 연산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또 무슨 얘기냐면, 내가 F라고 하는 행렬을 A하고 B, 뭐 이런 변환이 두 개가 섞여 있다고 쳐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는 X축 대칭이고, 이거는 뭐 22분의 파이 회전시켰다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행렬을 먼저 연산하는 게 도움이 전혀 안 돼. 변환에서는. 행렬을 연산해버리면 숨어버려요. 그 의미가.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 의미를 찾아서 여기에 좌표는 90도 회전해서 X축 대칭하면 되는데 이걸 연산해서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뭐 여러 가지 1차 변화는 뭐 옛날에도 얘기했었는데 자, X축 대칭하는 이제 일반적인 애들을 좀 해볼게요. X축 대칭은 XY가 어디로 가냐? X 대칭은 X 마이너스 Y로 가죠? 그럼 요 앞에 얼마? 1, 0, 0, 마이너스. 그럼 요게 X축 대칭하는 1차 변화입니다. 그죠? Y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1, 0, 0, 1 이렇게 되겠지? XY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X, Y로 가. 그죠? Y는 X 대칭이라고 합니다. 0, 1, 1, 0. X, Y 하면 어디로 가? Y, X까지. 그죠? 그 다음 뭐 원점 대칭. 그러면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선생님들이 귀찮으니까 이걸 먼저 썼는데 이걸 먼저 써놓으면 이거 맞추는 건 일도 아니죠. 그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기 A라는 점이 B라는 점으로 갈 때 이런 놈이 곱해지더라. 오케이? 알겠지? 그 다음 뭐 Y는 마이너스 X 대칭 같은 경우는 X, Y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가죠? 그럼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오케이? 쉽죠? 이런 거 더 쉬워요. 원래는 선생님 때는 일반 직선에 대한 변환도 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상수항이 기어들어온다. 근데 이제 니네 때는 그것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닮은 변환이라는 게 있죠. 닮은 변환이라는 게 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닮은 변환. 니들 교육과정에서는 어디서 하냐면 닮은 변환을
원점을 중심이라고 해요. 원점을 닮은 변환의 중심이라고 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원점으로부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뭐 멀어지거나 가까워진다 이런 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원점인데 여기에 1,2가 있다. 내가 이걸 2배 닮은 변환을 했다 그럼 여기 2배 가는 거야. 그럼 2,4가 하면 된다. 요 방향으로 그대로 2배 간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2.1로 갈 때 여기는 2배 닮은 변환을 하게 돼. 그러면 2배 닮으면 1, 2가 2, 4로 가는 거 2배니까 그냥 여기다 있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요거는 1차 변환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 2라고 했어. 2배. 그죠? 그래서 여기 2, 0, 0, 2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닮은 변환이 닮은 비가 K 그래갖고 닮은 변환의 행렬이 K0, 0, K라고 써있는 이유가 요거예요. 그냥 어차피 2만 곱하면 돼, 그지? 숫자만 곱하면 되는데 이거는 변환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행렬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행렬로 표현하다 보니까 뒤에 2를 붙이는 거예요. 2를 붙이면 그냥 이렇게 그지?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닮은 변환이고 그냥 배수 변환이라는 것도 원래 있기는 한데 뭐 지금 책에서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닮은 변환을 하면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요런 애가 있어. 그 내부에 요런 애가 있다고 쳐봐. 요게 1이야. 요거 2. 요 점 있어. 네가 이거 닮은 변환을 해. 얘를 몇 배? 2배 닮은 변환을 한다 쳐. 그럼 얘는 어디로 가? 2로 가지. 얘는 4로 가죠. 얘 2로 가죠. 4로 가죠. 이렇게 가지. 요 넓이가 얼마였지? 요거 넓이는 4가 돼. 그죠? 2배 닮은 변환, 요거는 길이의 비율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넓이 비율이 이쪽으로 2배, 이쪽으로 2배니까 4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요거는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닮은 변환이고요. 닮은 변환이 아니고 그냥 배수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또 뭐냐면, 물론 지금 교육과정에서 나오진 않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2, 0, 0, 3 이런 거. X, Y. 그럼 어디로 가? X는 2배, Y는 3배. 이렇게 가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게 이렇게 있었어. 1, 2, 3, 1, 2 이렇게 있었다면 얘는 어디로 가? 2, 4, 3, 6 이렇게 가지. 그쵸? 그죠? 요거 넓이가 얼마였지? 1이죠, 1. 얘는 요쪽으로는 2배 됐고 요쪽으로는 3배 됐잖아. 그럼 여기 총 몇 배 되는 거야? 6배 되는 거야. 넓이. 이렇게? 여기 찌그러지는 변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이 그 영재 배울 때 뭐라 그랬냐면 타원이 원에서 1차 변환을 하면 요런 것처럼 배수 변환을 하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야. 원에 닮은 변환을 하면 원이 돼요. 원은 계속 원이 되지. 똑같이 터지니까. 하지만 한쪽으로 많이 늘리면 타원이 된다. 그래서 이제 했었던 얘기예요. 했었던 얘기긴 했었던 얘기예요. 배수 변환이 합니다. 없어요. 교육과정 강에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집에는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커집니다. 중요한 건 원점을 기준으로 한다.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뭐 넓이가 예를 들어 9배 됐다. 그러면 이거는 3배 닮은 변환했다. 이런 얘기. 그런 것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게 이제 회전 변환이에요. 회전 변환. 회전 변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어떤 놈이 있었어. 이렇게. R이고 여기 알파야. 그럼 요걸 우리가 좀 쉽게 쓰면 R이라고 하지 말고 1이라고 하자. 어차피 뭐 R이라고 하나 1이라고 하나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코사인 알파죠. 사인 알파야. 그죠? 자, 요거를 세타만큼 회전시킬 거야. 세타만큼 회전시킬 거야. 여기 세타. 이렇게. 그럼 어디로 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 그지? 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가 돼요. 그죠? 그럼 요 변환하는 애를 회전 변환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였던 애가 어디로 가? 요걸로 가는데 요거 전개해버리지 뭐. 전개해보자.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세타. 그지? 코사인 알파, 아니,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죠? 그죠? 그럼 여기 1차 변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거 계산해 봐. 알파 앞에 누구 곱해져 있어? 아유, 뭐가 좀 이상한데? 응? 응? 코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잠깐만. 나 이거 뭐 쓴 거냐? 아, 이거 코사인이지? 코사인이에요. 이거 사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코사인 세타 곱해져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해져 있죠? 여기는 사인 세타 곱해져 있죠? 코사인 세타. 그쵸. 여기 사인 세타 곱해져 있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쵸? 요게 회전 변환을 나타내요. 세타도 회전하는. 이때 세타의 기준은 동경입니다. 이걸 플러스로 하는 거예요. 그쵸? 회전하는 회전 변환이다. 그쵸? 이거 외워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유도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이거 그림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이거 회전 변환이라고.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얘도 누굴 중심으로 회전하냐면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해요. 응? 좀 어려운 문제는 요거를 다른 점에 갖다 놓고 회전을 시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걔를 원점으로 갖다 놓고 회전시켜서 다시 올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2에서 30도 회전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1,2를 원점으로 갖다 놓고 30도 회전했다가 다시 1,2 올려주면 된다. 1,2에서 회전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쵸? 네. 아까 전에 닮은 변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닮은 변환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2,4를 기준으로 닮은 변환한다 그러면 멍 때릴 게 아니라 2,4를 원점으로 갖다 놓고 닮은 변환 해주고 다시 2,4로 갖다 주면 되는 거야. 그지? 오케이? 그게 이제 상수항이 개입돼 있을 때의 변환이 되는 거예요. 상수항이 개입됐을 때의 변환. 아까 처음에 우리 상수항이 개입된 걸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교육과정에서 나오지는 않아. 오케이? 일반 교육과정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좀 어려운 문제들 다룰 때는 나올 수도 있다.